자, 지금 국민 여론이 완전히 그냥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보수 야당들이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남북 평화 드라이브에 협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기세등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회담 자체는 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면서 꼬리를 조금 내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통 봄이 온 듯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이 감성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감성 스파리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위장 평화일 뿐이고 5천만 국민이 북한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맞는 말을 하고도 굳이 나는 남북회담에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부분을 의식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네이버가 조작 가능한 실시간 검색어로 여론을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한다. 시간 만에 여론 재판이 사실상 가능하다. 검색어를 클릭을 해서 뉴스를 만들고 검색에 자주 등장해서 1위가 되면 기자들이 또 뭔가 싶어서 그걸 뉴스 기사로 써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뉴스로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댓글로서 조작하고 블로그, 동영상,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반복 순환시키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연관되는 처음에 검색어를 만들어서 검색어가 뉴스로 나중에 이미지로 또 댓글로 블로그로 동영상으로 연관 검색어로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제 MBC PD 수첩이 무슨 일인지 현 정권이 지금 불교 조계종 종단이 마음에 안 드는지 총무원장하고 핵심 성녀 한 명을 이렇게 여러 비리와 의혹들을 제기해 버리니까 그것이 검색어에 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머지않아 물러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을 불교계까지 하겠다. 불교에서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비행이 있었다. 무슨 술집에 갔다. 룸살롱에 갔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핵심 조계종 직책까지도 좌파 성녀로 바꾸겠다고 물론 지금 있는 집행부가 좌파 성향을 안 띈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계종은 항상 좌파 성향이었어요. 그래야 유지가 되나 봐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의 검색어까지도 지금 만드는데 더 나아가서 이 검색어를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중들은 그 검색어나 포탈 등을 보고 자기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남이 그러니까 다 대중이 그러니까 진짜 평화가 오니까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뉴핑에 댓글을 다는 사람을 봐도 평화협정이 그렇게 미군 철수가 된다고 했음에도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서야 아,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몰랐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예수도 부활한 걸 제자들이 안 믿어서 한번 만져봐라 한 마당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한국 국민성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이 히틀러가 유럽을 다 먹을 때 그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대륙에서 남아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독일 편 중립 빼고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유럽의 전 나라들이 히틀러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영국만 외로이 남았을 때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하지 말고, 원래 영국의 왕조가 지금 저거 독일에서 온 거예요. 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영국을 크게 미워하지 않았고, 영국에는 평화조약이라는 이름으로 항복만 하면 영국은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 전임 챔벌린 총리나 할리팩스 같은 사람은 터치를 쫓아내버리고 이탈리아를 앞에 세워서, 그러니까 독일 똘마니 이탈리아를 앞에 세워서 독일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비슷해요. 문제는 북한은 핵만 가졌다는 것이지 한국이 독일이고 북한이 영국인데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대중들이, 이 썩은 정치인들이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용납을 하지 않겠다. 싸워야지. 무슨 말이냐. 계속 폭격을 해라. 그래도 우리는 싸우겠다. 그런 건전한 영국의 국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걸 등에 업은 처칠이 영국 의회를 정리하고 독일과 일전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이 대중들이 한마디로 정치인보다 더 썩었어요. 제가 대중을 비판을 하면 굉장히 듣기 싫을 건데요. 저는 한국의 이 썩은 대중 국민의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 뒤에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평양냉면의 김정은 먹방 특수 20대 소비가 99% 치솟아. 그래서 평양냉면을 그 카드 회사가 할 일이 그리 없습니까? 신한카드가 1,500개 평양냉면 가맹점을 이렇게 사용 내역을 분석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27일부터 29일 사이에요. 그래서 북한 음식이 생소한 20대에서 2배가량 늘어났다. 이런 기사를 해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호기심과 관심은, 그건 호기심과 관심으로 거쳐야 됩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80%다. 믿을만 하다가 80%다. 자, 엊그제까지 이 자신의 형제부터 친족까지 다 때려 죽이던 김정은이, 그리고 핵과 ICBM을 가지고 TV에 나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던 김정은이, 내가 단추 누르면 끝장난다고 하던 김정은이, 그리고 연평도에 포격을 해대던 김정은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김영철이가, 김정은이 그 김영철이가 별개의 인물입니까? 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인권 탄압의 실상은요, 전 세계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자기 나라 국민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국의 국민이 아닌 지금까지 미국 편에 붙어서 놀아났던 이 자본주의에 젖은 이 한국 국민들을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TV에 나와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와서 문재인과 다소곳이 걸으며 예의도 바르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마누라도 활짝 웃고 조크도 하는 김정은이, 그리고 MDL 선을 한번 넘어보라고 하는 그런 김정은이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김정은입니까? 자,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예를 들어서 감옥을 탈출해서 나와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 연쇄살인범이 본질이 바뀐 겁니까? 과거에 신창원이가 탈출을 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 신창원이를 보고 그 많은 사람이 신창원이가 이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따뜻하게 하고 여자들한테 잘했고 옷도 아주 어떤 걸 입고 있더라고 화제를 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본질을 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요, 진짜로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보수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 40, 50%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자처할 때는 북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19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관계로서 다 차곡차곡 쌓아온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사상으로 보수라는 부분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왜 보수냐? 왜 보수를 지지하느냐? 그건 보수가 이 좌파, 북한과 붙어먹는 종북 좌파, 주사파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민주당,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나라의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부분을 아주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기득권화된 측면도 있고, 보수가 여러 가지 부패한 이미지도 있고 해도 나는 보수를 지지한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 2년 전에 총선을 4월달 총선을 치르기 직전까지 보면요, 그때 한국당이, 저거가 그때 새누리당이네요, 잘못해서 총선에 패배를 했지, 사실상 여론조사 내용이나 그런 거를 보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40몇 프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요. 자, 보수를 지지한다라는 국민이 그때만 해도 40몇 프로였습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있었고, 적폐청산이 있었고, 대북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고 2년 사이에 국민의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까? 북한은 작년 9월 3일까지 6차 핵실험을 했고, 작년 11월 29일 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5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바뀐 거라고는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 의해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거기에 김영철이나 김여정이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특사가 북한에 가고, 그리고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을 한 거, 그게 답니다. 근데 판문점 회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비핵화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공작적인 측면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시점이 명시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가도 명시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은 종전선언을, 그리고 평화협정을 연말까지 매듭짓고 서해를 열어 제끼고 DMZ의 군축을 하겠다고 5월 초부터 장성급 회담을 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북한과 마음대로 교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당장 6.15 남북 공동 행사가 있을 거고 8.15 행사가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종교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단체, 무슨 기업인부터 온 한국의 좌파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북한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반대 세력, 보수 세력은 적폐청산으로 철저히 죽여버리고, 도전하는 세력은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 지침을 내리고, 지금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전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잘못 말할 경우에는 방송심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가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언론 탄압을 했다면 기자협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언론마다 일면에 써야 될 일들이 구성 모퉁이에 나고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오늘 드루킹 재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드루킹 재판은 그야말로 화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사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 집행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자신들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선거 개입 행위는 철저하게 사전 긴급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또 입막음을 통해서 면회 접견까지 정지시키면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야당일 때 정권을 향해서 공격했던 논리와는 전혀 반대로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언론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 한번 보십시오. 이설주 여사라고 불러야 된다. 저는 죽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바에야 안 나가고 말죠.
왜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트럼프도 트럼프라고 하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이슬주 여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자,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겁을 주고 공포 통치로서 상징 조작으로 프로파간다로 입막음을 다 해놓고는 지금 남북 판문점 선언을 홍보해대고 있습니다. 생쇼를 하고 있어요.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조용필이 70살도 더 먹은 조용필이 34살짜리 김정은이 앞에 70도 절을 해도 그것도 당연한 거다. 정말 웃깁니다. 조용필은요, 이걸로 끝났어요. 저는 앞으로 조용필 노래 안 들을 겁니다. 예술인이요, 권력에 붙어먹고 돈에 붙어먹으면 예술인이 그건 끝인 겁니다. 그건 딴따라 양아치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들이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의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대중은요, 얄팍하고 저열하고 이런 부분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부분으로 복잡하게 해석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겪어보고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70년 동안 북한 안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겪어보고도 한순간에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문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있었던 1년 안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시각을 그렇게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자, 평화협정하면 미군 철수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관심들도 없어요. 북한 폭격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평화협정을 하니 미군 철수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미군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미군이 철수할 리 없다라는 문재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문재인이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봅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정말 저는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서 오래 당할수록 상대의 작은 호의에 쉽게 감동한다. 70년간 누적된 긴장은 북핵 폐기 후 풀어도 늦지 않다라는 선우정 칼럼이 있었습니다. 자, 황성신문 사설 시일야 방성대국은 유명한 제목에 비해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적다. 자, 그래서 읽어도 내용을 제목만큼 분명하게 알기 어렵고 지식인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설은 을사늑약에 대해 서명한 조정 대신들을 두 차례 개대지만도 못하다고 비난하고, 그런데 서론에 등장하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세 차례 호칭이 이상하다. 이토 후라고 후작 존칭을 붙였고 내용도 온건하다. 이토 후작이 동양 평화를 위하는 줄 알고 모든 이가 환영했는데 을사늑약이 웬 말이냐고 원망한다. 모든 이가 이토 후를 환영했다. 는 시점은 한 해 전인 1904년 3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삼키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성신문이 민족 언론의 구심점이고 지식인 집합소였는데, 근데 이토 히로부미한테 고종이 큰 훈장을 내리고 한국은 일본이 이야기한 동양 평화를 믿었지요. 나중에 안중근 열사가 이야기한 동양 평화는 진정한 동양 평화였지만은 일본은 동양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러일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평화라는 맹목하에서 한반도와 만주 중국을 자신의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표현을 동양 평화라고 언급을 했지요. 자, 정말로 일본이 당시 한국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가려고 했는데 한국이 수준이 안 돼서 식민지로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식민지로 했을까요? 당시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부터 프랑스까지 독일까지 힘만 닥치면 다 식민지로 하려고 전 세계의 약한 나라를 쳐먹던 시절이었죠.
그때 처먹는 논리로서 식민지화한다라는 말을 평화라는 말과 근대화라는 말로 이 표방을 했고, 황성신문에 있는 지식인들도 그 말을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이토 히로부미를 나쁜 놈이라고 욕할라 하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일야 방성대곡의 내용에 이토 히로부미를 크게 욕을 못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토가 처음부터 한국을 동반자로 같이 갈 생각은 없었고, 자, 러시아가 만주를 먹고 한국은 일본이 먹고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그걸 거절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한번 꺾은 다음에 한국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평화라는 이또의 얄팍한 요설을 믿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휘둘렸다가 그날 땅을 치고 울었는데, 그때도 이또 히로부미 욕도 제대로 못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우리가 영화에 보더라도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에 갇혀있는 유태인이 감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숨어있던 유대인 한 명이 독일군을 만나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서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한번 봐줬다라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상대한테 학대를 받다 보면 그 학대하던 상대가 조금만 잘해주면 고마워서 어쩌지 못하는 거야. 지금 김정은이부터 3대에 걸쳐서 한국에 도발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이러다가 그나마 김정은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문재인에게 인사하고 둘이 도보로 산책하고 그리고 만찬을 하니까 그 모습이 감격스러워서 70대 조용필이 7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들은 그걸 마치 거대한 드라마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나온 합의 중이에요. 그날 나온 합의 내용을 꼼꼼히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95%는 북한이 요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던 거예요. 5%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만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난리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냐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잡고 늘어져야 한국에 머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정 찬성률이 90%가량 된다면 그거 그냥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요. 미국은 어차피 일본과 동맹이 되어 있어서 이 둘은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자, 2차 대전에 그렇게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던 미국과 일본, 오키나와나 유황도에서, 사이판 섬에서, 니카라과에서, 과달카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끝없는 동맹이 되어서 가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실리주의자인 트럼프가 귀찮아져서 발 빼버릴까? 저것들은 틈만 나면 정부부터 정치인부터 국민들까지 반미적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은 여기서 실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맞물렸어요. 그런데 한국 어디에도 70년이 넘게 지켜온 가치를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의 본질은요, 오랫동안 내려온 가치들 중에 보존해야 될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세상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이 개혁시켜가는 것이 보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켜온 가치는 다 필요가 없었던 일을 우리가 했던 겁니까? 우리가 공연히 군대 갔습니까? 저만 해도요, 30개월을 군대에서 썩었어요. 그럼 진짜 썩어버린 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요. 자, 나는 왜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군대 안 간 놈이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한국당요, 바른미래당요,
정치인이 철학이 있으면요. 99.99%가 반대해도 내가 오랫동안 가져온 내 신념과 철학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면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옳다고 해야 그게 정치인입니다. 고작 지자체 선거 하나요? 제 방송 들으시는 뭐 보수 우파라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지자체 선거에서 뭔가가 조금 낫거나 조금 망하거나 왕창 망하거나 조금 덜 망한다고. 지금 방법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얼만큼 크게 망하고 적게 망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보수의 미래에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싸우려고 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리더들부터 틀려버렸어요. 이 선거를 어떻게 싸우겠다라는 생각들도 못한 겁니다. 그럼 이 선거의 장에서 지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이 문재인의 평화, 위장평화 드라이브에 대해서 싸우다가 그야말로 이 뭡니까?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에 보면 당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하는 일본 이 천황을 숭앙하는 파에 맞서서 정통 사무라이 진영을 지켜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말을 달려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렬하게 산화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렬하게 산화하겠다라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10명, 20명이라도 있어야 이 보수의 가치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김태호, 남경필, 유정복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집 잘 만나고 줄 잘 서가지고 대대로 이쪽 저쪽 오래 해먹은 사람들입니다. 오래 해먹었죠. 그야말로 정치인 중에서 고생하지 않고 순탄하게 할 자리 다 그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거는 잘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과 관련되는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딴지를 걸면 안 된다. 그 나이 처먹고 그런 직책을 다 거친 자들이 총리 내정되고 장관을 2번 하고 아버지 자리 물려받아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몇 번 하고 지사를 한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 드라이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나 내릴 수 없다고 하면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래, 어제 누가 그래놨대요? 김경수 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드루킹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제대로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김경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썩은 놈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작자들 찍지 마십시오. 주변에 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보수가 이렇게 돼버린 부분은요. 보수의 잘못이지 좌파의 선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 다 망해도요. 추스려서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미군 철수가 되고 북한과 한국이 연방으로 통일되고 이런 날이 안 온다고 확신합니다. 왜? 저는 싸울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순탄하게 이대로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그들이 법정 앞에 서는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는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 같이 설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고 정치인 정신 차리십시오.